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오늘 처음으로 당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 최고위원회의를 사실상 주재했습니다. 자, 이제 자리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좌장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양쪽으로 앉았습니다. 자, 최고위원회의 풍경부터 달라집니다. 물론 앞으로 이 윤석열 후보가 매주 이렇게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본인이 바쁘기 때문에 참석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은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준석이 강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후보는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힘을 싣기 위해서 실제 비단주머니를 2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단주머니 20개 정도를 윤석열 후보에게 줬는데, 오늘은 진짜 비단주머니 2개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이벤트도 가졌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후보 이 권성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실질적으로 원톱을 맡을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만, 그 문제도 지금 현재는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지, 왜 자기가 당대표인데 제3자처럼 이런 식으로 돼야 되고 하이에나가 어떻고 파리떼가 어떻고. 물론 윤석열 대표와 김종인 또 이준석, 김기현 다 의논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파리떼나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무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미 윤석열의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를 타고 45%, 43% 막 나오고 있습니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김종인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또 3사람, 4사람 사람 인사는 윤석열이 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선거를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폭들, 마약사범들 다 잡아넣었습니다. 이번은 대장동 게이트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는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부패와의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 대선 후보 자격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뛰어든 지 넉 달 된 제가 과분하게도 제1야당 후보가 됐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당원과 국민의 생각이 담겨있고 거기에 큰 힘을 입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께 좋은 정치로 보답해드리겠다. 이 포인트는 좋습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당원과 국민들, 이 포인트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재명 대장동 이걸 비판했습니다.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정치 권력을 등에 업은 카르텔과의 싸움이 만만치 않다. 국민께 얼마나 믿음직한 미래를 보여드려야 하는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그 이후에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께 그런 믿음을 드려야 한다. 당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당대표 이준석, 원내대표 김기현, 그리고 의원들, 과거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들, 원로 고문들의 고견을 다 들어서 당과 함께 선거대책 조직을 구성할 것이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중지를 모아 출범시키겠다. 자, 여기서 굳이 김종인이 아니라 과거 비대위원장을 했던 분들, 여기는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준도 있고 임명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말을 듣겠다는 겁니다. 김종인만 따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로 고문들의 고견을 다 듣겠다는 건 좋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원로 고문들의 고견은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지금 솔직히 지난번 공천을 실패하게 만든 김형호 전 의장이라든지 또 아무튼 그 고문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좀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무시해야 됩니다. 꼭 권력 있는 곳에 끼어들어가지고 원로 중에서도 뭔가 빼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훌륭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를 잘 가려야 합니다. 잘못하면 계속 권력 옆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위원장 이런 거 맡아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차기는 인간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맨 뒤에서 지역 토호들하고 붙어가지고 언제까지 해먹으려고 합니까? 차라리 젊은 사람들을 중요하고 젊은이들을 확 권한을 줘야 됩니다. 전문가 그룹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이제 최고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가 특정 캠프의 선거가 되어버리면 집권 후에도 이것이 유사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경선은 캠프 중심으로 가더라도 대선은 당이 중심이 되고 당 밖의 분들에 대한 외연 확장, 우리의 지지 기반과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선거 운동이 돼야 한다. 특히 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각도 꾸려야 되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 밖에 지금 국회의원들 중에서 장관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당 밖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이제 확실하게 끌어와서 정책도 만들고 해야 됩니다. 공약도 만들고. 지난 경선 때 정말 좀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개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의 4개월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윤석열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도움도 좋고 다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 이끌려가면 안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윤석열이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이 당의 얼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